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음주 측정 거부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언론보도 내용을 보시면 제목은 육군 대령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간부의 사적 모임 및 회식을 금지한 군 내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중 육군 대령이 차량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 모부대 참모인 A 대령은 지난달 7일 오전 1시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에 있던 외제차를 들이받았다. A 대령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신분은 군인이고요. 육군 대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에 의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측정 요구를 했는데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측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운전자는 이에 대해서 측정에 응하여야만 되는 거죠. 예, 응해야만 되는 거죠. 예, 그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측정 거부가 된 겁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측정 거부 또는 측정 불응 혐의가 이제 되는 거죠. 그 장소는 식당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인 거죠.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 그 주차장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거의 쟁점의 실익은 뭐냐면 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이런 주차장 이런 곳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군 대령의 경우에 식당 주차장에서 실제 그러니까 식당 주차장을 벗어나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형사처벌도 되고 면허 취소 이런 행정처분도 받지만 식당 주차장 안에서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강남경찰서는 사건을 해당 부대에 이첩을 했고 군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민간의 그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냐고 군사법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군 부대로 이첩을 했고 현재 군 수사기관인 군사경찰에서 A 대령의 음주운전 여부를 수사 중이다라는 겁니다. 사건 당시는 군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간부들의 사적 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는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계속 연장해 오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여기에 음주운전과 별개로 군내 방역지침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방역지침 위반 이렇게 해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주운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되고 이제 징계 사유도 되는 거죠. 앞서 A 대령은 소령 때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이 워딩으로만 보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측정 거부까지 하게 되면 이제 뭐 동일 유사 전력이 이제 2회가 되는 겁니다. 2회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뭐 아닌 거죠. 근데 이 시점으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서 소령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음주운전의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의 시점은 2006년 6월 1일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에 대해서만 이제 횟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령때라고 하는 것이 2006년 6월 1일 이전이라면 이번에 음주운전 관련한 전과에 대해서는 1회에 대해서만 이제 형사처벌을 할 때 이제 감안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2006년 6월 1일 이후에 그러니까 소령때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거라면 이제 이번에 형사처벌 함에 있어서 2회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진급한 A 대령은 조만간 본 진급을 앞두고 현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군은 향후 수사와 연계해 A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A 대령은 휴가 중 저녁 식사 후 대리기사를 통해 강남으로 이동했고 대리기사가 떠난 이후 차량이 주차장 안 다른 사람들이 진로방에 위치해 주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과 가벼운 후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음주운전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식당에서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라. 예, 식당에서 불러줬다는 거네요. 본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이용해가지고 대리운전 업체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식당에 통상 뭐 사장님이나 직원한테 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불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락이 원활치 않았고 그 사이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 행위가 음주 측정 거부 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고 전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A 대령은 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일단 소령 때 음주운전하는 것이 음주 전력이 실제 존재한다면 2006년 6월 1일 이후에 그러면 음주운전이 한 번 있었고 과거 전력이 이번이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는 측정 거부 이렇게 되면 통상의 경우에는 벌금형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또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이 돼버리면 본인의 의사에 전혀 관계없이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당연 퇴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A 대령의 입장에서는 형사적으로는 뭐 어쨌든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벌금형이 나오면은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퇴직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신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소령대라고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최근도 아니고 이런 걸 고려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금이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올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그 중에 또 하나는 최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려고 했었다는 사실, 그런 것이 실제로 입증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한 것이 음식점 내 주차장인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물론 이제 징역형의 실형 받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는 것이고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벌금형 1000에서 1500만 원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고요. 형사처벌은.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이것도 이 시점을 고려해가지고 징계 음주 2회 이거를 고려해서 할 건데 중징계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징계 처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고요. 구체적인 징계의 그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의 문제 말씀드렸고, 다음에 중징계 징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장인 경우에는 이게 도로가 아닌 것으로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은 되지만 면허 취소나 면허 취소, 면허 정지와 같은 이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는 되지 아니하고 면허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주차장이라면. 그 다음에 물적 피해 사고를 이제 야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면책금을 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현금을 하든 민사적인 피해자에 대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A 대령의 신상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 관계로서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냐 아니면 벌금형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죠. 이 본인의 입장에선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징계도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징계가 음주운전 이해라는 것도 있고 여기는 또 경합이 돼가지고 방역지침 위반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면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징계의 문제하고 음주운전 2회에 관련한 이번에 측정거부 물적 피해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겠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측정거부와 관련한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